여러분, 혹시 집안이 점점 좁아지는 것 같다고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어쩌다 이렇게 많은 물건이 쌓였지? 하고 한숨 나온 적 있죠?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특히 우리가 살아온 세월만큼 집안에는 추억과 물건이 가득하잖아요. 하지만 어느 순간 보면 필요 없는 것들이 공간을 다 차지하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지금 당장 버려야 할 물건 8가지를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단순히 버리라는 게 아니라 집이 훨씬 넓어지고 마음까지 가벼워지는 방법까지 알려드리려고 해요. 끝까지 보시면 이건 바로 오늘 실천할 수 있겠다 하고 바로 움직이실 수 있을 거예요. 사실 우리 시니어들은 물건을 쉽게 버리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추억 때문에 누가 준 선물이라서 혹시 나중에 필요할까봐.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예전에 오래된 옷가지와 깨진 주방용품을 쌓아놓고 언젠가는 쓰겠지 하고 그냥 놔둔 적 많거든요. 그런데 막상 정리하고 나니까 공간이 훨씬 넓어지고 집안 분위기도 훨씬 편안해지더라고요. 오늘 영상에서는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이건 정말 버려야 하는 물건부터 정리할 때 꼭 기억해야 하는 팁까지 차근차근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안내할 겁니다. 자, 지금 편하게 앉으시고 차근차근 따라와 보세요. 작은 변화 하나가 집과 마음을 얼마나 가볍게 만드는지 직접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끝까지 보면 이렇게 하면 내 집이 훨씬 넓어지고 편안해지겠구나. 그 느낌만으로도 하루 기분이 달라질 거예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먼저 왜 우리는 필요 없는 물건을 자꾸 쌓게 되는지 그 이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집 안을 한번 둘러보세요. 혹시 쓰지 않는 물건이 한두 개가 아니라 어느새 쌓여 있는 걸 발견하신 적 있나요? 이건 그냥 두는 게 낫겠지, 언젠가는 필요하겠지 하면서 말이죠. 사실 이런 현상,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대부분이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추억이에요. 오래된 사진첩, 옛날 편지, 어린 시절 입었던 옷. 이런 것들을 버리기란 쉽지 않죠. 버리면 마음 한구석이 허전해질 것 같고 내 인생이 이렇게 사라지는 건가 하는 느낌이 들기도 하니까요. 두 번째는 미련과 책임감 때문입니다. 자녀가 준 선물이나 친구가 사준 작은 물건, 특별한 날 받은 기념품들. 그래도 누가 주셨는데 그냥 버리면 신뢰가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쌓아두게 되죠. 저도 예전에 자녀가 준 오래된 전기포트를 그냥 놔둔 적이 있어요. 막상 필요 없는데도 마음이 허전해서 버리지 못하더라고요. 세 번째 이유는 혹시 필요할까 하는 불안감입니다. 작은 부품, 오래된 가전, 이미 안 쓰는 문구류까지 언젠가 쓸 수도 있겠지 하고 그냥 쌓아두는 거죠. 그런데 현실은 대부분 한 번도 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공간만 차지하고 청소할 때마다 스트레스만 늘어나죠. 이렇게 심리적 이유가 겹치다 보니 우리도 모르게 집안이 점점 좁아지고 마음까지 무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버려야 할 8가지 물건이 중요합니다. 나도 이런 걸 쌓고 있었구나 하고 스스로 자각하는 게 첫걸음이에요. 잠시 생각해 보세요. 내 집 안 어디에 어떤 물건들이 나도 모르게 쌓여 있나요? 사진첩, 오래된 가전, 자녀가 준 선물, 혹은 한 번도 쓰지 않은 잡동사니. 그걸 한 번씩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정리 준비가 시작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집 안을 살펴보며 오늘 바로 버려야 할 물건을 이야기해 볼게요. 먼저 1번, 오래된 의류입니다. 언젠가 입겠지 하고 옷장을 채우다 보면 한 시즌도 입지 않은 옷이 한두 개가 아니죠. 제가 아는 김할머니도 손때 묻은 스웨터를 몇 년째 안 입고 그냥 보관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막상 입을 일이 거의 없더라고요. 오래된 옷은 정리만 해도 공간이 훨씬 넓어지고 마음까지 가벼워집니다. 오늘 한번 옷장을 열고 정말 입을 옷인가
아니면 버릴 옷인가 체크해 보세요. 2번은 깨진 식기와 사용하지 않는 주방용품이에요. 컵에 금이 가 있거나 깨진 접시, 사용하지 않는 냄비와 프라이팬. 언젠가 쓸지도 몰라 하고 쌓아두는 분 많으시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건 거의 없어요. 박 할아버지도 오래된 찌그러진 냄비를 안 버리고 놔뒀다가 주방이 비좁아 청소가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깨진 식기는 안전 문제도 있으니 오늘 바로 체크해서 버리시는 게 좋아요. 3번은 필요 없는 서류, 영수증, 쿠폰입니다. 오래된 통장, 사용 끝난 쿠폰, 이미 필요 없는 서류들. 혹시 필요할까? 하며 보관하게 되지만 대부분 다시 볼 일은 거의 없어요. 저도 예전에 5년치 병원 영수증과 쇼핑 영수증을 그대로 두고 있었는데 정리하고 나니 서랍이 훨씬 깔끔해지고 필요한 서류를 바로 찾을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늘 바로 필요한 것 vs 필요 없는 것으로 나눠보세요. 정리한 서류들은 즉시 버리거나 스캔해서 디지털로 저장하면 공간도 절약되고 마음도 편해집니다. 4번은 오래된 전자제품과 방치된 배터리입니다. 오래된 휴대폰, 리모컨, 사용 안 하는 충전기, 방전된 배터리. 이거저거 쌓아두다 보면 전기 안전 문제까지 생길 수 있어요. 김 할머니도 오래된 무선 전화기와 배터리를 그냥 놔뒀다가 청소하다 떨어뜨려 위험했답니다. 정리하면서 작동하지 않는 건 과감히 버리세요. 또 배터리는 전용 수거함에 버리면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5번은 오래된 화장품과 약품이에요. 언젠가 쓸지도 몰라 하고 그냥 두셨던 화장품, 약품 있죠? 유통기한 지난 약, 건조되거나 변색된 화장품은 피부 건강과 안전에도 위험할 수 있어요. 김 할머니도 예전에 오래된 크림을 계속 쓰다가 피부 트러블이 생겼던 경험이 있어요. 정리하고 나니 욕실 공간도 넓어지고 무엇보다 이제 안심하고 쓸 수 있다는 마음의 안정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6번은 손대지 않은 취미용품과 공예 재료입니다. 언젠가 다시 만들겠지 하며 쌓아둔 실, 천, 붓, 그림 도구들. 하지만 현실은 거의 손이 안 가죠. 박 할아버지도 낡은 뜨개질 도구를 몇 년째 보관하고 있었는데 정리 후 남는 건 딱 필요한 것뿐이더랍니다. 정리하면서 나도 모르게 부담스러웠구나 하는 심리적 가벼움을 느낄 수 있어요. 오늘 한번 취미용품을 점검하고 정말 쓸 것만 남겨두세요. 7번은 부피만 차지하는 장식품입니다. 기념품, 인형, 소품 등 예쁘다며 모아두었던 것들 많으시죠? 그런데 사실 눈에 띄지도 않고 청소할 때 방해만 될 때가 많아요. 이모 씨 할머니도 거실 장식품을 과감히 정리하고 나니 공간이 훨씬 넓어지고 집안이 밝아졌다고 합니다. 정리 후 느끼는 심리적 가벼움은 공간만 넓어진 게 아니라 마음까지 정리된 느낌이죠. 마지막 8번은 중복되는 가전이나 주방용품입니다. 예를 들어 전자레인지, 토스터, 믹서기 등 비슷한 기능의 제품이 2개 이상 있는 경우가 많아요. 사용하지 않는 제품은 그냥 공간만 차지합니다. 김 할아버지는 오래된 믹서기를 버리고 꼭 필요한 제품 하나만 남겼더니 주방이 훨씬 정리되고 매일 쓰는 물건 찾기도 편해졌대요. 한 가지씩 실천하면서 불필요한 중복을 줄이면 집안 전체가 훨씬 쾌적해집니다. 집 안 한쪽에 있던 것들을 정리하면 바로 달라진 걸 느낄 수 있어요. 정리하면서 느껴지는 심리적 가벼움, 공간 여유, 마음의 편안함. 이 작은 실천이 모이면 삶의 질까지 달라집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집안을 정리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바로 마음가짐입니다. 많은 분들이 정리를 시작할 때 이렇게 생각하시죠. 이걸 버리면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까? 이거 추억이 있는데 어떻게 버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바로 버린다고 해서 반드시 후회하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물건을 버린다고 추억이나 경험까지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 어떻게 마음을 준비하면 좋을까요? 첫째, 사진으로 남기기예요.
추억이 담긴 물건은 사진을 찍어두면 됩니다. 예를 들어 아이들이 어릴 때 만든 작품이나 오래된 선물, 기념품 같은 거요. 사진으로 남기면 공간은 확보하고 추억은 그대로 보존할 수 있어요. 둘째, 기부나 나눔 활용입니다. 사용하지 않는 의류, 책, 생활용품 등은 기부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새 생명을 줄 수 있어요. 버리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심리적 부담이 확 줄어듭니다. 박 할머니도 오래된 옷을 기부하고 나서 집이 한결 넓어지고 마음까지 후련해졌다고 하더라고요. 셋째, 작게 시작하기입니다. 한 번에 다 버리려고 하지 마세요. 하루에 한 가지, 한 구역씩 정리하면서 이건 정말 필요 없구나를 느끼는 거예요. 작은 성공 경험이 쌓이면 정리하는 게 부담이 아니라 즐거움으로 바뀝니다. 마지막으로 마음의 안정을 잊지 마세요. 물건을 정리하는 건 단순히 공간을 넓히는 행위가 아니라 내 삶을 정리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정리하면서 느끼는 가벼움과 여유, 편안함을 기억하세요. 조금씩 해도 괜찮다는 마음으로 시작하면 실천도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정리를 시작하려면 먼저 마음부터 준비하세요. 사진 찍고 기부를 생각하고 작게 시작하고 마음을 편하게 가지는 것. 이 네 가지 원칙만 지켜도 정리 과정이 훨씬 쉽고 후회 없는 선택이 됩니다. 자, 이제 마음도 준비됐고 실제로 집을 넓히는 정리법 실전을 시작해 볼게요. 오늘 말씀드릴 방법은 어렵지 않아요. 카테고리별로 나누고 필요 불필요를 구분하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먼저 집 앞 물건을 카테고리별로 나누기입니다. 옷, 주방용품, 서류, 전자제품, 취미용품 등 유사한 물건끼리 모으는 것이에요. 한 번에 모든 걸 섞어서 보면 머리가 아프고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막막하거든요. 박 할머니도 처음엔 옷, 서류, 주방용품 순서로 나눴더니 훨씬 수월했다고 하더라고요. 다음 단계는 필요한 것과 필요 없는 것 구분하기입니다. 지난 1년간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다면? 그럼 과감하게 필요 없는 것으로 표시하세요. 물론 추억이 담긴 물건은 앞서 말한 것처럼 사진으로 남기거나 기부할 수 있어요. 그 다음 필요 없는 것들을 버릴 것, 기부할 것, 보관할 것 세 가지로 나누세요. 버릴 것은 바로 폐기하고 기부할 것은 정리함이나 박스에 담아 준비합니다. 보관할 것은 정말 필요한 것만 최소한으로 남기세요. 이 과정에서 느끼는 가벼움과 시원함이 바로 집이 넓어지는 느낌입니다. 정리하면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한 번에 끝내려고 하지 마세요. 하루 10분만 투자해도 충분합니다. 예를 들어 옷장 한 칸, 서류 한 뭉치, 주방용품 하나씩 점검하는 거예요. 작게 나누면 부담이 줄고 성취감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정리 과정은 눈으로 확인하는 즐거움이 있어야 합니다. 버릴 물건은 박스에 담고 기부할 물건은 따로 표시해 두세요. 정리된 공간을 보면 아, 이렇게 넓어지는구나 하는 기쁨이 바로 느껴집니다. 마지막으로 행동 유도. 오늘 10분만 투자해 보세요. 한 가지 카테고리를 정하고 필요 없는 것들을 세 가지로 구분하는 것만으로도 집이 훨씬 여유로워집니다.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정리법은 복잡할 필요가 없어요. 카테고리 나누기, 필요 불필요 구분, 버릴 것, 기부할 것, 보관할 것, 작은 단위로 실천. 이 네 단계만 기억하면 누구든 집을 넓히고 마음까지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자, 마음이 준비됐다면 오늘 바로 10분만 투자해서 한 구역 정리해 보세요. 그 순간부터 집이 넓어지고 마음도 한결 가벼워진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자, 집을 한번 깨끗하게 정리했으면 끝이 아니라 유지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정리한 공간도 시간이 지나면 금방 물건이 쌓일 수 있거든요. 첫 번째 팁은 계절별 점검이에요. 봄, 가을처럼 계절이 바뀔 때마다 옷장, 주방, 서랍 등을 한 번씩 점검하세요. 지난 계절에 입지 않은 옷, 사용하지 않은 주방용품은 버릴까?
이런 식으로 주기적으로 확인하면 자연스럽게 물건이 쌓이지 않아요. 두 번째는 새로운 물건이 들어오면 하나 버리기입니다. 물건이 들어올 때마다 그럼 기존에 있던 물건 중 하나는 나가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선물 받은 컵이 있으면 오래된 컵 하나를 버리는 거죠. 이 작은 규칙만 지켜도 집이 금방 정리된 상태로 유지됩니다. 세 번째는 가족과 함께하는 정리 습관이에요. 혼자 하는 것보다 가족과 함께하면 즐겁고 서로 체크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말마다 자녀나 배우자와 한 구역씩 점검하거나 이건 필요 없어, 기부하자 하면서 같이 정리하는 거죠. 그럼 가족 모두가 물건과 공간을 소중하게 여기는 습관이 생깁니다. 또 중요한 건 정리 후 느낀 가벼움과 편안함을 기억하는 것이에요. 정리 전과 비교하며 이 공간이 이렇게 편안했구나라고 느끼면 자연스럽게 다시 쌓이지 않게 됩니다. 마음의 보상과 시각적 보상이 습관으로 이어지는 거죠. 마지막으로 행동 유도. 오늘부터라도 작은 습관 하나 만들어 보세요. 새 물건 들어오면 하나 버리기, 계절별 점검, 가족과 한 번씩 공간 점검. 이 세 가지만 실천해도 집이 넓어지고 마음도 훨씬 가벼워집니다. 정리의 핵심은 한 번에 끝내려 하지 말고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필요 없는 물건 정리법과 실전 팁을 함께 살펴보면서 이렇게 하면 집이 넓어지고 마음도 편안해지겠구나 하는 느낌 많이 공감하셨을 거예요. 정리 후의 느낌은 정말 놀라워요. 저도 예전에 한 구역씩 정리했을 때 오래 쌓여있던 잡동사니가 사라지니까 공간이 훨씬 넓어지고 무엇보다 마음이 가볍고 편안해졌거든요. 처음에는 버려도 될까? 고민도 했지만 하나씩 실천하면서 느끼는 성취감이 그 어떤 보상보다 크더라고요. 여러분도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순간이 바로 행동의 시작이에요. 머뭇거리지 말고 오늘 당장 한 가지 작은 것이라도 정리해 보세요. 오래된 옷 한 벌, 사용하지 않는 컵 하나, 필요 없는 서류 한 묶음. 작은 실천 하나가 쌓이면 집도 넓어지고 마음도 훨씬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영상 끝까지 보신 여러분은 이미 한 걸음을 내디디신 겁니다. 정보를 알고 방법을 이해했으니 이제 실행만 하면 돼요. 오늘 바로 시작해야겠다는 마음이야말로 정리와 삶을 바꾸는 가장 큰 힘입니다.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고 싶은 건 완벽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한 번에 모든 걸 정리하려 하지 마세요. 조금씩 천천히 꾸준히 실천하면 집도 넓어지고 마음도 안정됩니다. 오늘 영상에서 얻은 팁 하나라도 실천하면서 정리 후의 만족감과 편안함을 직접 느껴보세요.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고 후회 없는 삶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로 자리에서 일어나 한 가지 정리부터 시작하세요. 집도 마음도 가벼워지고 앞으로의 매일이 한층 더 편안해질 겁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 오늘부터 시작입니다.